그는 레벨 1에 머물던 가장 약한 플레이어였지만 초이기 골드몬스터를 처치한 후 죽인 후 최강의 신들을 소환하는 신등급 카드를 얻었습니다. 카이도는 영웅인 카츠락이 선장처럼 되는 것을 꿈꾸는 쓸모없고 못생기고 한심하고 역겨운 아이입니다. 카츠라기는 모범을 보이며 던전 탐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영웅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이도는 TV 뉴스에서 카츠라기를 보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도 던전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용기 덕분에 카이도는 언젠가 카츠라기처럼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던전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마자요. 진정한 기술은 없지만 그는 슬라임을 죽이기 위해 던전으로 향합니다. 슬라임을 내어.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슬라임이 자신을 공격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벌레 스프레이로 체력을 깎아내리기 위해서요. 그는 벌레 스프레이 캔을 내려놓으면서 멋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실망했다. 던전에 온 지 벌써 2년이나 됐지만 그는 아직도 1층도 통과하지 못했다. 슬라임 999마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최하위 모험가다. 그는 자신을 격려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 슬라임 사냥에 나선다. 그는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1000번째 스킬을 축하할 완벽한 표적을 발견한다. 바로 황금 슬라임이다. 그는 벌레 퇴치 스프레이를 꺼내 슬라임에게 몰래 다가간다. 슬라임을 뿌리려 하지만 슬라임은 뛰어 달아나 피한다. 하지만 카이도는 도망치게 두지 않고 더 큰 벌레 살충제를 사용해 잡아버린다. 바닥에 떨어져 사라지는 슬라임을 보며 잠시 뿌듯함을 느낀다. 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레벨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재빨리 상태창을 확인해보니 여전히 한심한 레벨 3이었다. 패배자. 희귀하다는 이유로 이 슬라임이 경험치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벌레 퇴치 스프레이가 비싸서 속상하지만 슬라임 코어는 비싸게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슬라임이 사라진 곳으로 신나게 달려갔지만 코어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한 황금 카드만 발견한다. 집어들고 하수인 카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서번트 카드는 특별한 스킬을 가진 서번트를 소환하거나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는 극히 희귀한 드롭 아이템이다. 카이도는 능력치를 확인해보는데 높은 능력치와 몇몇 희귀한 스킬을 가진 반신 종족의 발길이 클래스 서번트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비슷한 능력치를 가진 서번트 카드가 10억에 팔렸다는 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한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고 안전한 장소를 찾기로 결정한다. 그는 카메라가 없는 곳을 찾아 서번트 카드를 활성화합니다. 카드는 거대한 발키리를 소환하고 발키리는 그를 두 손으로 감쌉니다. 그는 겁에 질려 눈을 감지만 누군가 갑자기 그를 찌릅니다. 그가 다시 보니 낯선 어린 소녀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그를 주인님이라 부르며 방금 그가 소환한 발키리 실피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때 그는 평생 부모님께 안겨드렸던 것과 똑같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카드로 영웅이 될 줄 알았지만 대신 아이를 돌보게 되었다. 그는 10억을 날렸다고 생각하며 평생 부자가 될 기회를 모두 잃었다고 생각한다. 평생 동안 실피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카토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슬라임을 사냥하기로 한다. 실피는 몬스터를 감지하고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그를 근처 슬라임에게 데려간다. 그는 1레벨인데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확신시킨다. 그녀는 할 수 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신성한 번개 마법으로 슬라임을 소멸시킨다. 마법. 카토는 둘 사이에 레벨 차이가 있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전투력 170을 가지고 있고 그는 10밖에 안 되므로 그녀가 훨씬 강하다. 그보다. 하지만 실피는 자신이 배고파 쓰러지기 직전이며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몬스터 코어라고 설명한다. 것은 몬스터 코어뿐이다. 그는 그녀에게 몬스터 코어를 먹이기로 결정하고 그녀는 즉시 주변에 더 많은 슬라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카토는 그녀가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배고파진다고 의심하여 그녀를 막습니다. 그녀는 이를 확인하고 이것 때문에 그녀가 마법을 사용하면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벌레 퇴치제를 사용해서 그녀를 도우려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스킬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재빨리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슬라임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그녀에게 부탁하고 자신은 모든 사냥을 합니다. 그는 그녀의 부름에 따라 슬라임을 계속 죽이고 마침내 전투 포인트를 레벨 4에 도달한 후 2점 증가시킵니다. 실피는 그를 재빨리 축하하고 그들은 그의 새로운 스킬인 슬라임 슬레이
또는 DR을 발견합니다. 이 스킬은 슬라임과 싸울 때 그의 스탯을 50% 증가시킵니다. 그는 쓸모없는 스킬이라며 금방 낙담하지만 실피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도는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고 그날의 훈련을 마치기로 결정하며 실피에게 다시 소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길드로 돌아와 슬라임 코어를 팔면서 접수원을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새로운 일일 기록이라고 주장하지만 카이도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길에서 밤늦게 카이도는 실피가 얼마나 강한지 생각하며 다음 층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그는 결정을 내리고 새 장비를 얻은 후 2층으로 향합니다. 새 장비를 얻은 후 나무 검과 방패는 별것 아니지만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실피는 내려오자마자 카이도를 걱정합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얼굴은 창백하며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피가 그의 손을 잡자 그는 금방 진정하고 계속 나아가는데 실피가 괴물을 느낍니다. 2층에서는 고블린만 상대할 것이고 카이도는 오늘은 아닌 것 같다며 도망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멈춰서서 자신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의 영웅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 무서워하면서도 카이도는 고블린을 혼내주기로 결심합니다. 고블린을 내어 그들은 고블린이 그냥 쉬면서 보리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이도는 그녀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한 방이면 된다고 기쁘게 말하며 스킬을 시전하기 시작하지만 카이도가 그녀 앞에 서자 방해를 받습니다. 그는 고블린을 상대하기로 결정하고 실피에게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고블린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방 당황합니다. 한 대도 못 맞췄을 뿐만 아니라 검까지 잃어버렸어요. 고블린이 카이도를 끝내려고 뛰어들지만 우리 소녀는 재빨리 생각해서 괴물의 눈에 벌레 퇴치제를 뿌립니다. 카이도는 검을 다시 집어들고 앞을 보지 못하는 고블린을 끝내기 위해 달려들지만 넘어지면서 동시에 고블린의 배를 가격하고 말아요. 그렇게 쓰러뜨립니다. 실피는 그의 승리를 기뻐하지만 카이도는 꽃미남처럼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죠. 갑자기 몸에서 빛이 나더니 5레벨로 올랐다. 전투력이 다시 올랐지만 고블린과 싸울 때 모든 스탯을 10% 올려주는 임시 스킬을 얻었다. 그들은 이 빠른 승리를 축하하며 더 많은 고블린을 처치하기 위해 서둘러 이동했다. 이번에는 실피의 방패로 공격을 막고 카이도가 벌레 퇴치 스프레이를 뿌린 후 검으로 공격하는 팀워크를 사용했다. 이 모든 덕분에 그는 같은 날 6레벨을 달성했다. 길드로 돌아가는 길에 카이도는 실피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상이나 이 던전, 그녀가 아는 건 오직 목숨을 다해 그를 섬겨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길드에서 그는 고블린 코어에게로 점원을 감명시키지만 그는 그저 2층에 가려다 운이 좋았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카이도는 온몸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꿉친구인 하루카와 함께 학교로 가는 동안 비틀거립니다. 하루카는 그의 히어로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던전에 갔는지 묻습니다. 카이도는 삼촌처럼 되고 싶어서 운동했다고 거짓말하며 설명한다. 아놀드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로프 풀다운을 해도 되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운동을 하는지 믿지 않지만 변명을 받아들인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충격적으로 감탄한다. 그는 2층까지 올라가 고블린을 물리치지만 희망을 모두 잃는다. 더 내려가고 싶다고 말하자 그가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한다. 다음 며칠 동안 카이도는 던전에서 10레벨까지 레벨업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신의 축복 스킬을 얻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매번 스킬을 부여한다. 새로운 몬스터를 물리칩니다. 그는 또한 2층에서 해골을 발견하지만 실피의 도움으로 그것을 빠르게 물리칩니다. 그는 붉은 몬스터 코어를 얻고 그것을 실피에게 먹이기로 결정하지만 그것이 200만 이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결정을 빠르게 후회합니다. 그는 3층을 탐험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몬스터들이 때를 지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 걱정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다음날 그는 실피에게 앞으로 혼자 싸우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고 귀찮다고 생각할까봐 매우 걱정하지만 카이도는 자신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합니다. 갑자기 고블린이 나타나고 카이도는 날 봐라고 말합니다. 우리 동생이 달려들었다가 얻어터집니다. 몸은 부서지고 영혼은 포기했으며 심지어 지갑까지 텅 비었습니다. 그는 고블린에게 처참하게 얻어맞았습니다. 몸은 부서지고 영혼은 포기했으며
심지어 지갑까지 텅 비었습니다. 이 모든 걸 치유할 무략을 그는 두뇌 세포가 굴러가는 속도로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해. 그의 현재 목표는 3층으로 가는 것이고 먼저 준비해야 해. 더 좋은 장비를 얻고 무략을 좀 사고 마법 코어를 비축해야 해. 실피가 먹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건 한 가지를 의미해. 1층에서 파밍해야 한다는 거지. 그는 코어를 가득 채워 가방을 채우는데 성공했고 이는 장비를 좀 얻고 실피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해. 그녀는 곧 3층에 도전할 생각에 들떴지만 갑자기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감지합니다. 주변을 살핀 그들은 은색 슬라임을 발견합니다. 카이도는 이것이 신의 축복 스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실피에게 평소 계획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프레이를 사용해 몬스터를 그녀의 스킬을 피할 수 없는 위치로 몰아넣습니다. 그녀는 슬라임을 쉽게 물리치고 그는 또다시 희귀한 하수인 카드를 얻습니다. 강림, 이번에는 루세리아라는 자작급 악마입니다. 조금 걱정스러워 보이는 실피보다는 약합니다. 카이도는 저주받거나 빙이 될까 봐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미 반신을 가지고 있으니 악마도 얻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는 불을 두르고 있는 듯한 악마 루세리아를 소환하기로 결정하지만 그녀 역시 또 다른 소녀임이 밝혀집니다. 늘 그렇듯 카이도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가 새 하녀인지 궁금해한다. 루세리아는 그렇다고 확인해주지만 카이도는 저통 큰 악마를 기대했기에 충격받는다. 더 나쁜 건 그녀는 카이도가 약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버릇없는 아이다. 당신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실피는 주인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루세리아는 악마가 원래 그렇다며 그녀는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재빨리 설명한다. 그러자 악마는 갑자기 배고프다고 불평했지만 카이도는 그녀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실피는 슬라임이 있는 방향을 가리키고 루세리아는 불 마법으로 슬라임을 물리칩니다. 마법으로요. 카이도는 그녀에게 몬스터 코어를 주지만 악마는 그가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 구두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와 협상하여 그녀가 다른 기술을 보여주면 다른 코어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카이도와 실피 모두 고블린을 녹이는 스킬을 보고 겁을 먹습니다. 그는 약속한 코어를 먹여주고 악마는 몬스터 코어의 맛이 몬스터의 강함에 따라 더 좋아진다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그녀는 빨리 3층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카이도가 막습니다. 그는 몬스터들이 때로 나타날 것이고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어떻게든 내일 3층으로 가자고 그녀를 설득합니다. 다음날 세 사람은 3층으로 향하고 카이도는 무기를 크로스보우로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들은 재빨리 사냥에 나서서 헤라운드나 멧돼지 같은 몬스터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들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카이도는 레벨 11에 도달해서 기뻤지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사냥할 몬스터를 많이 찾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루세리아는 더 많은 코어를 먹고 싶다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학교에 가던 중 카이도는 몇몇 여자들이 파티원을 늘려서 6층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수업이 끝난 후 던전으로 돌아와 더 많은 코어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번에는 루세리아의 개입을 제한하여 그녀에게 더 많은 코어를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더 많은 코어를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실피는 레벨 2에 도달하여 훨씬 강해집니다. 그녀는 카이도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훨씬 강해졌지만 이는 또한 그녀가 이전보다 2배 많은 코어를 먹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보다 2배 많은 코어를 먹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빈털터리가 될 걸 알기에 그는 또다시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그는 벌레 퇴치제로 슬라임을 길러야 하지만 루세리아가 짜증을 냅니다. 그는 단지 그들을 소환할 뿐 그들이 돕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카이도는 그녀가 코어 채굴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자신은 단지 그들이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들을 소환한다고 말합니다. 그날 늦게 그는 길드에 코어 25개를 팔지만 점원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가 슬라임 코어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그가 4층을 공략합니다.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4층을 공략할 장비 가격을 알아보기 시작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는 슬라임 노가다를 계속하기로 하고 마침내 희귀한 푸른 금속 슬라임을 발견합니다. 그는 새로운 서번트 카드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녀들에게 스킬을 사용해 슬라임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재빨리 움직여 스킬을 합쳐 슬라임을 순식간에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카드는 없고 마법 구슬만 있네요. 카이도는 마법사가 될 기회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땅에 내리쳐 사용합니다. 구슬은 깨지면서 사라지고 그에게 물방울이라는 새로운 스킬을 줍니다. 카이도와 소녀들은 흥분하고 그는 즉시 이 스킬을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지옥 사냥개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는 실피에게 방어막을 시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몬스터의 주의를 끌고 주문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괴물에게 물풍선을 던지며 신나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괴물은 머리에 정확히 맞았지만 이 마법은 상대방을 적게만 할 뿐이라 아무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괴물이 달려들자 루세리아는 어쩔 수 없이 나서서 괴물을 처치할 뿐만 아니라 카이도까지 위로해야 했습니다.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특히 목마를 때라면 더 그렇죠. 카이도는 이걸 팔지 않은 걸 좀 후회하지만 여자아이들은 그에게 연습하라고 격려합니다. 조절 능력을요. 그는 벽을 적시는 법과 주문을 다른 형태로 만드는 법을 배우며 시간을 보낸다. 다른 형태로. 며칠 후 카이도의 물방울 제어 능력이 향상되어 그것으로 괴물을 익사시킬 수 있게 된다. 괴물을 익사시킬 수 있다. 소녀들은 그를 위해 기뻐하지만 그는 더 이상 경험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네 번째 층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는 빠르게 네 번째 층을 공략하기 시작하고 텐무의 키리토처럼 보이기 위해 정장을 사는데 50만 골드를 쓴다. 루세리아는 그가 여전히 모든 고통을 느낄 거라는 걸 알게 되자 특히 더 끔찍하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고통을 느낄 거라는 걸 알게 되자 카이도는 이 장비가 화살 같은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설명해요. 그런 것들로부터요. 게다가 주문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팔찌도 얻었죠. 제 생각엔 그게 괴물들을 더 세게 질식시킬 거예요. 그들은 재빨리 네 번째 층을 탐험하러 가지만 실피는 뭔가 좋지 않은 것을 감지해요. 앞으로요. 카이도가 2층의 몬스터에 대해 설명하려 하지만 소녀들은 저 앞에 거대한 그림자를 본다. 그림자는 점점 커지다가 거대한 바퀴벌레가 나타난다. 소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패닉에 빠져 그 바퀴벌레에게 수많은 스킬을 퍼붓기 시작한다. 그 바퀴벌레에게 소녀들은 너무 당황해서 던전 더 깊숙이 도망쳤고 카이도가 코어를 줍는 동안 2층 전체를 쓸어버렸다. 그들은 빠르게 5층에 도착해 주변을 정찰하기 시작했다. 실피는 몬스터 2마리가 뭉쳐있다는 걸 금방 알아차린다. 머드맨과 샌드맨이다. 카이도는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무슨 이유인지 자신의 석궁이 진흙이나 모래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할 뿐이다. 카이도는 2층에서는 쓸모가 없으며 소녀들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럭세리아는 스킬을 사용해 맨들을 원샷으로 처치하지만 소녀들은 바퀴벌레 코어를 먹기를 거부한다. 던전을 탐험했지만 몬스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실피가 멈춰서더니 벽에서 이상한 만화가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카이도와 룩세리아는 아무것도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지만 실피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 벽에 대고 비밀 통로를 찾아냅니다. 그들은 그곳을 탐험하기로 하고 카이도는 소녀들에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숨겨진 함정을 밟는 것이라고요. 바로 그 순간 룩세리아가 함정을 밟자 벽에서 화살이 발사됩니다. 카이도가 그녀를 돕다가 배를 정통으로 맞습니다. 그는 몇 분간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금세 일어나서 계속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룩세리아가 또다시 덫을 밟습니다. 카이도는 이번에는 화살을 피하려고 준비하지만 결국 다른 덫을 밟고 감전됩니다. 룩세리아는 그를 극도로 걱정하지만 카이도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분이 더 좋아졌다고 밝힙니다. 심지어 어린 소녀를 놀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 마침내 카이도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대한 문에 도착합니다. 실피가 뒤에서 거대한 존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녀들이 그를 강요하고 실피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문 전체를 날려버립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 재단에 집중된 거대한 빛을 봅니다. 갑자기 거대한 오거와 거대한 슬라임이 일어나 모습을 드러냅니다. 카이도는 이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오거를 물리쳐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먼저 소녀들은 동시에 자신들의 기술을 합쳐 오우거에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괴물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괴물이 트리오를 공격하러 떠나지만 실피는 자신의 방어막으로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없지만 카이도는 물리 공격을 사용하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다리를 쏘아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모든 샷을 맞추지만 총알이 떨어집니다. 럭세리아는 슬라임을 상대하며 카이도에게 빨리 끝내라고 재촉합니다.
슬라임은 마법에도 면역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임은 마법에도 면역입니다. 오거가 방패를 치기 시작했고 이는 그들에게 계획을 앞당기도록 강요합니다. 세 사람은 선택지가 많지 않지만 카이도는 자신의 팔찌가 지금 당장 그들을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을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물방울을 시전하기로 결정하지만 곧 그것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카이도는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음은 물리적인 요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작합니다. 오거의 얼굴에 쏘고 있습니다. 괴물의 체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세 발밖에 더 쏘지 못합니다. 그는 얼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로 결정하고 훈련을 떠올립니다. 그는 얼음을 얼음 송곳으로 바꾸고 오거의 머리를 여러 번 찔러 쓰러뜨립니다. 그는 공격하려는 거대 슬라임에게 재빨리 몸을 돌려 룩세리아를 방패로 막습니다. 그는 거대 슬라임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방패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실피에게 그녀의 신성한 창, 그가 시간을 벌고 등에 날개를 돋게 하는 동안 그녀는 재빨리 창을 소환합니다. 그녀의 등에 카이도는 슬라임을 한 곳에 가두는 데 성공하고 그녀는 번개 같은 속도로 돌진하여 슬라임에 구멍을 냅니다. 카이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슬라임이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부상을 입고 잠시 후퇴할까 생각하지만 어린 시절의 영웅이 다시 그의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 생각에 그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웅이 되려면 굳건히 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는 슬라임의 공격을 피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기로 결심하고 궁극기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농담이고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그는 슬라임의 체력을 깎기 시작하지만 괴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실피는 제때 보호막을 칩니다. 10년과 네켄의 노력 끝에 카이도는 마침내 거대 슬라임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소녀들은 그의 업적을 축하하며 기쁘게 안아주지만 카이도는 엄살을 부리며 아프다고 불평한다. 그는 무약으로 치료하고 갑자기 룩세리아가 빛나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레벨 2에 도달했지만 동시에 카이도는 자신이 레벨 15에 도달했고 새로운 스킬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제 진정한 던전 탐험가로 여겨질 수 있어서 기쁘지만 실피는 즉시 몬스터 코어를 줍고 싶어한다. 그는 오우거가 200만 가치의 붉은 코어를 떨어뜨린 것을 알아차리지만 슬라임이 아무것도 안 떨궜어. 대신 슬라임 드롭은 희귀 마검이었어. 하지만 카이도는 이 버터 나이프를 보고 사기당했다고 느껴. 그는 몬스터 코어를 팔기 위해 길드로 돌아가지만 어떻게 얻었는지 질문받아. 그는 숨겨진 던전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길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줘. 점원은 카이도에게 다음 주 이벤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탐험가들이 다른 사람들과 합류해서 탐험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7층을 말이죠. 카이도는 이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하고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이벤트 당일 카이도는 팀원인 아이리, 미쿠, 히카리를 만납니다. 그들은 재빨리 전송 게이트를 이용해 7층으로 순간 이동하지만 카이도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마법 가방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설명하는데 그 가방은 그들의 스폰서가 선물해 준 것입니다. 카이토는 약간 질투를 느끼지만 탐험에 집중하기로 한다. 일행은 잠시 멈춰 레벨을 묻는데 15에서 18까지였다. 카이토는 16레벨이고 아이리가 가장 높다. 갑자기 돌들이 공중으로 떠올라 석상 골렘을 만든다. 그들은 재빨리 전투 역할을 정하지만 아이리는 그냥 앞으로 달려들어 석상 골렘을 한 방에 쓰러뜨린다. 다음 순간 청동 골렘이 나타나고 히카리가 진흙 마법을 걸어 골렘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미쿠도 전투에 합류해 민첩한 고양이 하인을 소환하여 골렘을 바람으로 공격합니다. 히카리는 거대한 화염구를 시전하고 아이리는 창으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일행은 축하할 틈도 없이 철 골렘이 뒤에서 몰래 공격하려 합니다. 소녀들은 철 골렘을 처리하려 하지만 너무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카이토는 하인을 소환할까 생각하지만 마법 칼을 떠올립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와 상상하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히카리에게 진흙으로 골렘의 균형을 잃게 하고 아이리에게는 골렘의 주위를 분산시키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이어서 철 골렘 뒤로 가서 골렘이 산산조각 나기를 상상하며 칼로 찌릅니다. 갑자기 골렘은 공으로 변해 사라집니다. 이벤트가 곧 끝나고 일행은 축하하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카이토는 하인들이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길드 직원들이 실피나 루세리아에 대해 묻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아이리는 던전 11층에 도달하는 동안 자신들의 파티에 합류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몇 가지 이유로 수락을 망설입니다. 첫째,
그는 여전히 학생이고 둘째, 그는 두 어린 소녀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지만 곧 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날 카이토는 새로운 것을 시험하기 위해 하인들과 함께 7층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물구슬을 던지고 주머니 칼에 붙여 얼음검을 만듭니다. 소녀들은 그것이 작동할 뿐만 아니라 한 방에 적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스톤 골렘. 실피는 카이토가 강해지는 걸 기뻐하지만 루세리아는 그 동기가 다른 데서 온다는 걸 알죠. 한 소녀 때문이라는 거려. 실피는 카이토가 파티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그를 신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카이토가 자신들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믿지만 루세리아는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몬스터 코어를 먹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합니다. 실피는 카이토가 왜 그 소녀들의 파티에 합류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어 하고 그는 설명합니다. 하인들에게 업혀 다니지 않기 위해 강해지고 싶어 해. 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아이리의 파티와는 주말에만 함께할 것이라고 말해. 주말에만. 다음 토요일 파티는 다시 모여 4마리의 돌골렘과 맞설 준비를 해. 카이토가 파티원들에게 지시하고 그의 얼음칼로 골렘 2마리를 처치하는 동안 다른 멤버들은 나머지 2마리를 처치해. 사냥은 꽤 성공적이었지만 다음날 8층을 탐험할 준비를 해야 해. 다음날. 하지만 카이토는 구명조끼와 마법 코어 총을 사서 준비를 하는데 소녀들은 그가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2층에 물괴물이 있고 일부 지역이 침수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준비되어 있다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일행은 빠르게 침수된 지역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거대한 공룡이 물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공룡은 도망치려는 일행을 쫓지만 발자국 때문에 바위가 떨어져 출구를 막습니다. 이제 반격해야 할 때 카이토가 소녀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히카리는 마법으로 괴물의 균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미쿠는 소환수를 사용하고 카이토는 아이스 블레이드로 공룡을 일격에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룡이 카이토를 박치기로 공격하려 하지만 카이토는 피합니다. 하지만 아이리는 이 틈을 타 공룡 머리로 올라가 창으로 찌릅니다. 하지만 공룡은 아직 살아있고 머리를 흔들어 아이리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카이토는 아이리가 안전한지 확인하러 달려가지만 다른 소녀들은 목숨이 위험해 두려워합니다. 공룡이 그들을 향해 포효하는 동안 카이토는 죽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하인들을 소환하기로 결정한다. 여자들은 카이토에게서 나오는 거대하고 밝은 빛을 보고 충격받고 그는 자신의 하인들에게 괴물을 물리치라고 명령한다. 두 소녀는 그가 자신들에게 의지하는 것에 기뻐하며 번개와 불 기술을 합쳐 이 짐승을 한 번에 처치한다. 이제 그들은 안전하지만 그의 파티원들은 맹목적으로 소녀들의 외모에만 집중한다. 너무 귀엽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의 하인들에게 반해 온천에 가자고 고집까지 부립니다. 카이토는 혼자 남아 미쿠의 하인을 쓰다듬어야 했고 그들이 하루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카이토는 슬라임을 쓰러뜨리고 크리스탈 방울을 모읍니다. 그는 마법 코어가 이제 루실리아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루실리아는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전날 자신들을 버리고 아이리와 어울렸기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카이토는 그녀의 학교를 구경하러 갔을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루실리아는 심지어 모릅니다. 학교가 뭔지 몰랐기 때문이야.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실피는 학교는 인간들이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녀는 루실리아의 의견에 동의해. 카이토가 너무 오래 자신들을 두고 간 것에 대해 꾸짖자 카이토는 마력석 3개씩으로 매수하려 해. 하지만 그는 멀리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해. 루실리아는 그의 형편없는 제안에 항의해. 그녀를 달래려면 마력석 100개가 필요하거든. 달래려면. 카이토가 희귀 슬라임이 다가온다고 알리지만 그들은 그가 협상을 피하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각자 마력핵 200개를 요구하지만 카이토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확신시킵니다. 루실리아가 분노하며 돌아보며 슬라임을 태워버리고 그들은 다시 카이토에게 따집니다. 카이토는 각자 마력핵 10개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들은 다시는 그렇게 자주 버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카이토는 희귀 슬라임의 드롭 아이템을 발견하고 줍습니다. 그는 감정을 통해 그것이 이성의 장갑이라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것은 MP를 소모하여 투명화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시험해보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단검과 함께 사용해보는데 그의 공격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카이토는 장갑이 쓸모가 있다는 것에 기뻐합니다. 에리가 그를 부르고 미쿠와 히카리와 함께 달려옵니다. 그는 전날 아카데미를 안내해준 것에 대해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는 여전히 아카데미에 입학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공부해야 해. 에리가 그를 가르치며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한다.
히카리와 미쿠도 돕겠다고 나서자 카이토는 하루카를 함께 데려가기로 한다. 스터디 그룹의 일행은 던전 탐험을 시작하지만 9층을 탐험하는 것은 처음이라 조심스럽다. 그들의 첫 번째 던전 탐험이기 때문이다. 실피가 앞에 강력한 몬스터가 있다고 경고한다. 카이토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미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나아가자 카이토는 던전 지도를 꺼내 다른 길을 찾아보지만 괴물을 피해갈 방법이 없다. 루실리아는 감당하기 힘들면 괴물을 물리치는 걸 돕겠다고 제안한다. 일행은 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살짝 엿본다. 루실리아는 오르트로스가 위층에 있다는 것에 놀란다. 카이토도 이렇게 높은 레벨의 괴물이 9층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돌아가자고 제안하고 에리는 그에게 동의하지만 그들의 소음이 오르트로스를 알아차리게 합니다. 괴물이 그들에게 돌진하고 실피는 괴물의 화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시전합니다. 그들은 오르트로스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히카리는 그녀의 대지의 파동, 마법으로 오르트로스를 무력화시킵니다. 카이토는 루실리아에게 지옥불의 파멸 마법을 시전하라고 명령하지만 괴물은 불의 면역입니다. 화염 숨결로 공격하지만 방패가 피해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불꽃의 열기는 견딜 수 없습니다. 루실리아가 또 다른 주문을 외우고 미쿠는 스네치에게 공격을 명령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오르트로스에게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실피는 그에게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카이토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는 오르트로스에게 달려가 루실리아에게 괴물의 약점을 노리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미끼 역할을 합니다. 카이토가 괴물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루실리아는 아래에서 화염 마법으로 공격합니다. 카이토는 화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실피에게 몬스터의 갑옷을 부수기 위해 관통 번개를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루실리아가 화염 마법으로 딜을 잇는다. 실피가 주문을 시전하고 루실리아가 즉시 뒤따르지만 몬스터를 쓰러뜨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몬스터가 카이토를 거에 덮치지만 다른 이들이 어모 사격으로 그를 안전하게 지킨다. 카이토가 몬스터를 베고 몬스터가 화염 브레스로 반격하려 하지만 카이토가 물방울로 반격합니다. 괴물은 균형을 잃고 파티는 근접전으로 몰려듭니다. 아레스가 창으로 괴물을 베어냅니다. 히카리가 화염구로 공격합니다. 스플래시가 음파 공격으로 공격합니다. 실피가 또 다른 번개 마법으로 공격하고 루실리아가 파괴의 불꽃으로 공격합니다. 그들은 몬스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카이토는 단검으로 마무리합니다. 배기 공격으로요. 그들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후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카이토는 루실리아와 실피에게 마법 코어를 먹여 MP를 보충해줍니다. 루실리아는 9층에 오르트로스가 나타난 이유를 알 수 없어 여전히 의아해합니다. 그때요. 실피는 그 지역에 또 다른 강력한 존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둠 속에서 오르트로스는 그저 애완동물에 불과했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목소리의 근원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카이토는 그것이 악마임을 알아차린다. 일행은 악마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악마는 싸움을 시작할 생각에 들떠있으며 그들 중 누구도 탈출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어둠의 마법으로 공격하지만 실피가 방패를 세워 공격을 막아낸다. 악마는 방패의 내구성에 감탄한다. 그는 검으로 공격하는데 너무 빨라서 그들의 움직임을 거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실피의 방패가 다시 한번 그들을 보호한다. 카이토는 악마를 공격하는 동안 방패를 계속 올리고 있으라고 그녀에게 명령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거의 상처도 내지 못한다. 루실리아가 실피의 공격 마법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지만 카이토는 그녀가 방패를 내리면 모두 몰살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에리가 방패 없이도 괜찮을 거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실피는 방패를 내리고 루실리아와 함께 악마를 공격하러 내려가지만 그들의 공격 마법은 악마에게 효과가 없었다. 악마가 카이토를 공격하지만 에리가 끼어든다. 악마는 그녀의 방해에 화가 나서 그녀를 때려 눕힙니다. 그는 다시 카이토를 칼로 공격하지만 카이토는 단검으로 막아내고 악마의 칼을 부러뜨립니다. 카이토가 황제가 선물로 준 칼날을 부러뜨리자 악마는 격분합니다. 그는 카이토에게 여러 번 주먹을 날리고 카이토는 얼음 방패로 막지만 악마는 그것을 뚫고 주먹을 날립니다. 그 충격으로 카이토는 동굴벽으로 날아갑니다. 카이토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무약을 마시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악마를 공격합니다. 미쿠가 달려가 그를 살피고 그는 미쿠에게 미끼가 되어 달라고 설득한다. 그녀가 악마를 공격할 수 있도록 그녀는 스네치의 도움으로 악마의 주의를 돌리고 카이토는 등에서 악마를 찌르고 그것의 폭발력을 사용한다. 악마는 상처를 입지만
어둠의 마법으로 상처를 치료한다. 카이토는 악마가 너무 강하다고 불평하지만 악마는 그를 주먹으로 제압한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의 목표물로 달려들지만 악마는 그들 모두를 제압한다. 루실리아가 카이토를 후퇴시키기 위해 악마를 막아주겠다고 자원하지만 그는 친구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의 친구들을 악마는 루실리아도 쓰러뜨리자 카이토는 악마를 물리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악마를 그는 하인과 함께 주문 목록을 뒤지다가 루실리아의 탐욕의 주문을 발견하는데 이 주문은 사용자의 능력치를 높여주지만 생명력을 소모합니다. 카이토는 그녀에게 주문을 시전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녀는 그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것을 꺼립니다. 그는 괜찮을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녀는 주문을 겁니다. 루실리아는 잃어버린 경험치를 되찾고 더 커집니다. 악마는 그녀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녀를 물리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어둠의 마법으로 그녀를 공격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는 다시 공격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루실리아는 파괴적인 주문으로 그를 공격하고 순식간에 물리칩니다. 카이토는 루실리아에게 자신의 생명력이 다해가고 있다고 알리며 그녀에게 간청합니다. 그녀를 위해 마법을 풀려고 하지만 그녀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풀기 전에 자신을 더 잘 대하겠다고 약속하게 하고 카이토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합니다. 루실리아는 마법을 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파티는 스탯을 회복하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악마를 물리친 후 카이토는 레벨업했습니다. HP가 더 늘고 새로운 스킬을 얻었습니다. 미쿠, 히카리, 아이리도 보스를 물리친 후 레벨업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들은 너무 지쳐서 오늘은 이만하기로 한다. 카이토는 그들이 물리친 몬스터들의 드롭을 확인하기로 한다. 오르트로스는 녹색 수정을 떨어뜨렸고 카이토는 그것을 집어 조사했다. 그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수정이라며 감탄한다. 히카리는 영약이 아니라서 실망했지만 어차피 그렇게 쉽게 찾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카이토는 악마에게서 떨어진 것을 줍는데 그건 그냥 카드였다. 그는 다른 파티원들에게 이 카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다른 이들은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게 카이토였으니 결정은 카이토의 몫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오직 비약을 찾는 것만 원하기 때문에 카드도 쓸모없다고 한다. 카이토는 악마를 소환할까 고민하지만 이미 악마 한 명을 하인으로 두고 있어 다른 악마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루실리아는 다시는 자신을 그런 하급 악마와 비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카드는 그에게 쓸모없을 테니 팔라고 조언하고 실피도 동의한다. 카이토는 그녀의 조언을 듣고 정반대로 행동한다. 그는 악마를 소환하고 악마는 작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카이토에게 자신을 벨루리아라고 소개한다. 카이토는 벨루리아가 왜 이렇게 작은지 궁금해하고 벨루리아는 자신의 레벨이 초기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카이토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한다. 그는 루실리아의 조언을 듣지 않고 쓸모없는 악마를 팔아버린 것을 후회한다. 카이토의 말에 벨루리아는 너무 상처받아 눈물을 흘린다. 카이토는 열을 식히기 위해 샤워하러 가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인 걸 알면서도 악마를 소환한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벨루리아가 등을 씻겨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카이토가 자신을 버리지 않도록 자신이 쓸모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 카이토는 누군가 샤워실로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당황한다. 왜냐하면 그는 누군가가 들어와 벨루리가 등을 문지르는 것을 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벨루리아는 우리가 항상 함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카이토는 그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확신시킨다. 벨루리아가 안심시켜준 것에 고마워하며 그를 뒤에서 안는다. 소녀들이 여자 목욕탕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루실리아는 카이토가 벌써 새 악마와 친구가 된 것에 짜증이 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목욕을 마치고 접수원 사무실로 향한다. 던전 드롭 아이템을 제출하러. 접수원은 그들이 인벤토리에 녹색 수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란다. 그녀는 그것을 몇 층에서 얻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9층에서 오르트로스를 처치하고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접수원은 9층에 오르트로스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들이 어떻게든 처치했다는 것에 놀랍니다. 그녀는 몬스터 출현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겠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녀는 수정 가격으로 2,400만 엔을 제시하고 카이토는 너무 놀라 자신의 귀가 오작동하는 줄 압니다. 접수원은 그가 입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지만 그는 다른 파티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4개로 나눠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사무실을 떠나고 그는 친구들에게 디저트를 대접합니다. 그들은 그날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리는 카이토가 하루 만에 오르트로스와 악마를 물리쳤기 때문에 특별한 일들이 그에게 끌릴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카이토는 이제 3장의 서번트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카리는 주말에 모두의 새로운 기술을 볼 생각에 기대가 큽니다. 미쿠는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히카리는 괜찮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서 쉴 여유가 없어요. 인사를 나누고 통화를 마칩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히카리가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카이토는 바룰리아에게 실력을 뽐내달라고 하지만 그는 기사이기 때문에 실력을 뽐내려면 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카이토는 이미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혼란스러워합니다. 루실리아는 그가 검을 부러뜨렸다고 상기시켜주자 그는 대안을 찾으려 합니다. 그는 텅스텐 막대를 사용해보라고 제안하지만 바룰리아는 오직 더 날카로운 것만 편하게 느낀다. 카이토는 그것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라고 사과하고 바룰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동굴 괴물들과 싸우고 카이토는 그의 힘에 감탄한다. 에리도 그의 능숙한 솜씨에 감탄하지만 루실리아는 바룰리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지적한다. 바룰리아는 자신이 퇴화했기 때문에 기술이 퇴보했다고 인정한다. 1단계 악마에게 그는 일행에게 자신을 받아주고 그들의 임무를 돕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일행의 검이 되어 모든 적을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미쿠는 그가 검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만 카이토는 그의 힘이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받아들입니다. 바룰리아는 받아들여져서 고맙지만 카이토는 그의 다른 기술을 시험하기로 합니다. 그는 동굴 괴물들에게 HP를 좀 잃고 나서 바룰리아에게 다크큐어를 시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에게 마법을 걸어 효능을 시험해보죠. 바룰리아가 마법을 걸지만 카이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바룰리아는 다크큐어가 상처를 치유하고 받는 사람에게 죽지 않을 만큼의 HP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카이토는 실망합니다. 그는 다크큐어 마법이 루실리아의 탐욕의 미로 인한 HP 감소를 상쇄하여 스택 강화 무한 루프를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루실리아는 어쨌든 그의 이론을 시험해보기로 하지만 카이토는 그녀에게 물러서라고 경고합니다. HP가 너무 낮아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루실리아는 아직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카이토에게 다가갑니다. 아기를 품고 말이죠. 카이토는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집니다. 바룰리아는 이 기회를 이용해 상처의 블랙 큐어 주문을 시험해봅니다. 그가 주문을 사용하자 이번에는 카이토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바룰리아의 주문이 꽤 유용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들은 동굴 더 깊이 탐험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은 청동을 발견합니다. 괴물이야. 에리는 새로 얻은 능력을 괴물에게 시험해보자고 제안한다. 자신이 먼저 히카리와 함께 하겠다고 나선다. 괴물이 덮쳐오지만 히카리가 아이스 서클 마법으로 괴물을 가둔다. 에리는 강화된 스피어 스트라이크로 괴물을 깔끔하게 반으로 가른다. 괴물이 산산조각 나고 카이토는 둘의 효율성을 칭찬한다. 치명적인 인력. 에리는 자신의 기술이 매우 효과적이긴 하지만 만화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동굴에서 골렘 몇 마리가 나타나자 미쿠는 스네치로 그들을 쓰러뜨리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골렘들을 현혹시켜 춤추게 하는 환수를 겁니다. 그녀는 즉시 스네치에게 고슴도치로 변신하여 가시를 퍼부어 골렘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골렘들이 흩어지고 카이토는 그들의 콤보를 칭찬합니다. 그들은 동굴을 계속 탐험하고 카이토는 실피에게 다음으로 실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실피가 고블린들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자 카이토는 그녀에게 발키리의 노래를 시험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룩셀리아와 바룰리아에게도 싸움에 합류하라고 명령하며 실피의 능력이 자신의 하수인들에게도 통하는지 확인합니다. 실피가 노래를 시작하자 카이토는 자신의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낍니다. 그의 시야 또한 강화되어 고블린의 움직임을 아주 선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고블린의 공격을 피하고 검으로 쓰러뜨립니다. 바룰리아 또한 신속한 검격으로 두 번째 고블린을 쓰러뜨리고 룩셀리아는 화염 마법으로 마지막 고블린을 처치합니다. 룩셀리아는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증언하지만 카이토에게 탐식 마법을 걸었을 때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카이토는 바룰리아에게 소감을 묻지만 바룰리아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치에 미쿠는 주문의 효율이 카이토가 하인과 맺는 관계에 달려있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일행은 그에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관계가 충분히 강해져 주문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바룰리아는 따뜻한 말에 감사하며 자신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특히 검을 얻게 되면 더욱더. 카이토는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는 서둘러 달려가 새 칼을 들고 돌아옵니다. 그는 바룰리아에게 칼을 건네지만 바룰리아는 받지 않고 곧 울기 시작합니다. 일행은 그가 새 칼을 받고 왜 화를 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그가 감사할 줄 모르는 녀석이라며 꾸짖지만 그는 자신이 흘리는 것이 기쁨의 눈물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는 진짜 칼을 받게 되어 감격에 휩싸입니다. 그는 칼이 부러질 때까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흔쾌히 칼날을 받아들고 강철 칼날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 합니다. 강철 칼날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 합니다. 몇몇 몬스터들이 동굴에서 편리하게 나타나고 바룰리아는 그들을 쉽게 쓰러뜨립니다. 하나씩 차례로. 일행은 그의 능숙한 솜씨에 감탄합니다. 바룰리아는 마법 코어를 카이토에게 돌려주고 카이토는 그가 검술을 익히기 위해 많은 훈련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칭찬합니다. 그는 벨루리아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하고 벨루리아는 너무 흥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기 위해 카이토는 집에 일찍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으로 예약을 변경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날 일행은 공부 모임을 위해 에리의 저택에 도착합니다. 부지가 너무 넓어서 집까지 가려면 울창한 숲을 지나야 합니다. 여자들은 차를 태워주고 남자들은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먼저 집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에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멋진 집에 감탄하고 그녀는 자신의 집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무술 도장이라고 밝힙니다.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사용되는 폭포, 기술을 연마하는 데 사용되는 도장, 그리고 몸을 단련하는 데 사용되는 마당을 가리킵니다. 소년들은 마당의 길을 따라 걸어 마침내 집에 도착합니다. 에리는 모두에게 안으로 들어와 공부를 시작하자고 하지만 소년들은 숨이 차서 바로 공부할 수 없다고 항의합니다. 에리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안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남자아이들은 이곳이 도장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에리가 왜 자신들을 방으로 데려가지 않고 도장으로 공부하러 데려왔는지 궁금해했다. 그녀의 방으로. 그녀는 자신의 방이 너무 작아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도장에서 검술 연습을 하고 폭포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요하다면 말이다. 그래서 이곳이 공부하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공부하기에 모두들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앉으려고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마음에 둔 사람 말이에요. 카이도는 하루카 옆에 앉으려 했지만 에리가 이미 자신 옆에 특별석을 예약해뒀어요. 카이도는 대신 에리와 앉게 되고 하루카는 실망해요. 에리가 카이도에게 뭘 도와줄까 묻자 카이도는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둘은 좌표부터 시작하는데 히카리는 하루카에게 다른 걸 가르쳐 달라고 해요. 신지가 어떤 주제든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하야토가 끼어들어요. 그를 내쫓아 히카리를 곤란하게 했다고 그를 꾸짖는다. 그는 히카리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히카리는 둘 다 거절하고 하루카와 함께 남기로 한다. 카이도는 그녀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칭찬하지만 소년들은 그의 말을 입에 넣고 그를 당황하게 한다. 에리는 평화의 모든 흔적이 사라졌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폭포에서 쉬자고 제안하지만 카이도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정이죠. 하지만 모두가 폭포에 가기로 동의하자 카이도는 동료들의 압력에 굴복해 함께 가기로 합니다. 모두 수영복으로 갈아입지만 물이 너무 차가워서 남자아이들은 들어갈 엄두를 못 냅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더 용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폭포 아래로 들어가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시작합니다. 여자아이들은 명상 세션을 마치고 폭포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세션 후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남자들에게 추천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폭포 아래로 가서 명상 세션을 시작합니다. 에리의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낸 후 남자들은 너무 추워서 그들이 공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한편 여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합니다. 그들은 에리와 또 다른 스터디 세션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날 그룹은 던전 탐험을 계속하지만 루틸리아는 꾸짖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휴가를 간다고 비난합니다. 히카리는 이제 탐험을 계속할 충분한 에너지가 생겼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설득합니다. 미쿠는 히카리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하지만 히카리는 지난 며칠 동안 너무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카이도처럼 영웅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카이도는 그녀의 소원을 엿듣지만 몬스터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실피의 말에 방해받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발키리의 노래를 사용하여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라고 명령합니다. 히카리는 강화된 얼음벽으로 괴물들을 가둡니다. 카이도는 바룰리아에게 리자드맨을 쓰러뜨리라고 명령하고
자신과 에리는 실버 오크를 쓰러뜨립니다. 그들은 즉시 행동에 돌입하여 괴물들을 섬멸합니다. 더 많은 오크들이 던전에서 나타나고 히쿠는 춤추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주문을 시전합니다. 스네치와 에리는 그녀의 공격을 이어받아 나타나는 오크들을 쓰러뜨립니다. 실피의 노래는 히카리에게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준다. 세상을 더 많은 오크들이 던전에서 나오지만 그녀는 얼음 기둥으로 쉽게 가둔다. 얼음 기둥으로 카이도와 바룰리아가 힘을 합쳐 몬스터들을 쓰러뜨린다. 카이도는 레벨 9 몬스터들을 그렇게 쉽게 쓰러뜨린 것에 놀란다. 그들이 던전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격렬하게 싸울 줄 알았다. 던전 깊숙이. 루실리아는 자신이 새로운 기술을 뽐낼 기회를 빼앗겼다며 그의 승리를 망쳐놓는다. 그녀는 새로운 기술을 뽐내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녀는 새로운 기술을 뽐내고 싶어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터져버릴 지경이었다. 카이도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마법 코어를 건넨다. 일행은 잠시 쉬면서 열을 식힌다. 일행은 장난스럽게 서로를 놀리기 시작했고 히카리는 모두가 잘 지내는 모습에 매우 기뻤다. 모두가 잘 지내는 모습에 히카리는 매우 기뻤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도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날들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계속 탐험하며 10층 입구에 도착한다. 카이도는 일행에게 동굴을 계속 탐험할지 묻고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히카리는 매우 자신만만해서 10층으로 부대를 이끌지만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슴을 움켜쥔다. 미쿠가 손을 뻗자 그녀는 땅에 쓰러진다. 미쿠가 그녀를 일으키지만 히카리는 의식을 잃었고 피를 흘리고 있다. 미쿠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지만 히카루가 버텨주길 바란다. 견뎌내길. 히카리는 응급환자로 병원에 실려간다. 의사들이 그녀를 돌보지만 미쿠는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 에리는 의사들이 괜찮을 거라고 했으니 히카루를 쉬게 하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미쿠는 잠시 곁을 지키겠다고 고집한다. 에리는 의사들이 히카루에게 잠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약을 줬기 때문에 그녀가 옆에 있어도 소용없다고 지적한다. 미쿠는 히카리 곁을 떠나기 싫어 계속 머물겠다고 고집합니다. 카이토는 히카리를 치료하기 위해 무약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지만 히카리는 화를 냅니다. 그녀는 무약이 히카리의 상태를 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약은 상처나 가벼운 부상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카이토는 미쿠가 히카리의 상태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가 미쿠에게 그것에 대해 묻지만 막 병원에 도착한 히카리의 부모님 때문에 대화가 중단됩니다. 부모님은 딸의 침대로 달려가고 미쿠는 딸에게 이런 곤경이 닥치게 한 것에 대해 연신 사과합니다. 그들은 미쿠의 사과를 만류하며 대신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합니다. 그들은 또한 카이토와 에리에게도 미쿠를 항상 지지해주고 그녀가 소중하다고 느끼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워합니다. 그들은 히카리가 그 무리와 함께 공원에 가는 것을 항상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떠올립니다. 미쿠는 감정이 북받쳐 방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카이토와 아이리는 미쿠의 부모님께 미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미쿠를 뒤쫓아갑니다. 밖으로 나가 다른 아이들이 눈 속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님과 함께요. 히카리는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서 웃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히카리가 예전처럼 더 이상 웃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카드 가게에서 히카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카드 게임의 현 챔피언이었지만 히카리가 도전해 왔습니다. 그녀에게요. 미쿠는 희귀한 카드를 가지고 있었기에 경기가 일방적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히카리도 그에 못지않은 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그녀는 히카리가 부잣집 출신이라 희귀한 카드를 얻을 수 있었던 건지 궁금했다. 희귀한 카드들을. 히카리도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미쿠의 카드가 히카리의 카드보다 그녀의 스타일에 더 잘 맞았기에 결국 미쿠가 이겼다. 그녀는 히카리에게 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카드를 얻지 않았는지 물었고 히카리는 미쿠의 덱과 비슷한 카드를 얻으려고만 했다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를 정말 좋아해요. 미쿠는 히카리에게 그녀의 수비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덱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플레이 스타일에. 이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미쿠는 카드 가게에서 너무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 접근하는 모든 도전자들을 쉽게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도전자들을 쉽게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카리를 만난 후 그녀는 다시는 지루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했고 미쿠는 그들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요. 페어 카드 토너먼트가 열리자 그들은 페어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토너먼트가 시작되기 전에 미쿠는 잠재적인 상대들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히카리는 그녀의 연구가 얼마나 꼼꼼한지 감탄했지만 미쿠는 그저
기본적인 게임 전략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너먼트가 시작되었고 그 페어는 다른 참가자들을 쉽게 제치고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회 우승컵을 받았고 히카리는 자랑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쿠는 히카리에게도 트로피를 들어 올리라고 건넸지만 히카리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환자실로 가는 길에 히카리는 미쿠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 않은 것을 사과했습니다. 미쿠는 그녀에게 비밀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히카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히카리의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고 미쿠는 그들에게 히카리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때 미쿠의 부모님은 히카리에게 그녀의 병에 대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카이도는 미쿠가 자신과 함께 지내면서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미쿠에게 아는 것을 모두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미쿠는 말하기를 망설인다. 그것을 카이도는 미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하지만 아이리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를 막는다. 좋은 시간. 미쿠의 아버지가 그들 뒤로 다가와 카이도에게 그녀의 병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고 제안한다. 병. 그는 그녀의 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장기 부전을 일으키며 치료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치료법도 없어요. 지난번 쓰러졌을 땐 다시 쓰러지면 새해를 못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새해를 못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카이도는 히카리가 병의 심각성을 아는지 궁금해했어요. 히카리의 아버지는 히카리가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병에 대해 말해달라고 졸라서 알고 있다고 인정했어요. 아리도 아픈 기색이 전혀 없어서 놀랐어요. 미쿠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히카리의 증상을 억제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또한 던전을 탐험하는 동안 체력이 증가하여 히카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히카리의 아버지는 그들이 주말에 던전을 탐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히카리는 항상 그에게 공원에 간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미쿠는 히카리 아버지를 오해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는 히카리가 원했던 일이라고 확신하기에 미쿠에게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카이도는 히카리가 위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던전을 탐험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미쿠는 던전에서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약이 무작위로 생성된다는 기사를 처음 접했던 때를 회상합니다. 이 치료제는 엘릭서라고 불리며 보통 경매에서 수백만 달러에 팔립니다. 히카리는 미쿠의 어깨 너머로 엿보다가 그녀가 엘릭서에 대해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미쿠가 엘릭서를 찾기 위해 던전을 탐험할 것인지 궁금해했지만 미쿠는 퇴원하지 않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온 것을 더 걱정했습니다. 미쿠는 히카리가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질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던전에 탐험하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던전이 너무 위험할 거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그들이 던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하지만 히카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미쿠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꼭 따라가겠다고 고집해서 미쿠는 그녀를 자신들의 비밀 장소로 불러서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히카리는 엘릭서를 찾는 것이 모두를 위한 치료제를 만들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녀의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미쿠에게 그렇게 큰 책임을 떠넘기고 싶지는 않았지만 미쿠는 그녀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고 안심시켰다. 미쿠는 히카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따르겠다는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녀의 요구에 굴복하기로 결정했고 히카리는 함께 던전을 탐험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다. 히카리는 엘릭서를 찾아 모두에게 영웅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상태로부터 미쿠의 아버지는 그녀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에 감명받습니다. 그는 미쿠와 카이도 같은 친구들이 그녀의 꿈을 지지하고 던전 탐험을 돕기 위해 주변에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미쿠는 히카리의 아버지에게 자신이 히카리의 영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히카리의 상태를 오랫동안 비밀로 한 것에 대해 에리와 카이도에게 사과합니다. 길어요. 그들은 그녀의 사과를 무시하고 엘릭서를 찾는데 지지하겠다고 안심시킨다. 엘릭서. 미쿠는 엘릭서의 신화가 진짜인지 의심하지만 에리는 미쿠가 믿었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카이도 역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엘릭서를 찾을 생각에 들떠있다. 그들은 다음날 던전을 더 깊이 탐험하기로 결정한다. 왜냐하면 엘릭서를 떨어뜨리는 몬스터가 더 낮은 층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날 일행은 10층을 계속 탐험합니다. 그들은 모래바다와 몬스터 낙타떼의 습격을 맞이합니다. 카이도는 즉시 실피에게 발키리의 노래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여 그들의 능력을 강화합니다. 실피는 복종하고 카이도는 미쿠에게 오른쪽 낙타를 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또한 에리에게 왼쪽 낙타를 맡으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가운데 낙타를 처리합니다. 베릴리아가 가운데 낙타를 쓰러뜨리겠다고 제안하고 카이도는 허락합니다. 루실리아는 카이도가 편애한다고 항의합니다. 그녀도 전투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카이도는 그녀가 탐욕 주문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행이 낙타들과 전투를 벌이는 동안 카이도는 그녀의 비난을 능숙하게 피합니다. 미쿠는 환영 마법으로 첫 번째 낙타를 춤추게 한 후 스네치인을 불러가시 세례로 쓰러뜨립니다. 에리는 그녀의 발전된 공격 기술인 스트라이크로 두 번째 낙타를 쓰러뜨립니다. 베릴리아가 마지막 낙타 주위를 맴돌다가 검격으로 쓰러뜨립니다. 낙타가 마법 수정 하나를 떨어뜨리자 베릴리아가 카이도에게 건네지만 아쉽게도 영약은 아닙니다. 카이도는 기적의 치료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약을 얻을 때까지 던전을 계속 탐험하고 몬스터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사막 지역이 너무 덥기 때문에 일행은 잠시 수분을 보충하지만 베릴리아는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합니다. 카이도에게 미리 알려주지만 카이도는 무슨 일인지 의아해한다. 실피는 모래 밑에서 공격이 올 거라고 경고하지만 그는 제때 반응하지 못한다. 발밑 모래에서 거대한 벌레가 솟아나 그를 휘감는다. 루실리아는 벌레가 카이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음을 깨닫는다. 이것이 자신의 기술을 시험할 기회라고 생각한 그녀는 파멸의 불꽃을 사용하려 하지만 실피가 그녀를 막는다. 실피는 카이도가 접촉해 있기 때문에 마법이 그를 태워버릴 거라고 지적한다. 벌레와 함께 미쿠는 환영 마법을 사용해 벌레가 카이도를 풀어주게 합니다. 벌레가 취약해지자 루실리아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불마법을 뽐내려 하지만 베릴리아가 먼저 나섭니다. 그는 카이도를 다치게 한 벌레에게 더 큰 아기를 품고 공격하며 벌레를 조각냅니다. 루실리아는 베릴리아가 자신의 스포트라이트를 훔쳐간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삐쳐버리지만 카이도는 다음 괴물은 그녀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합니다. 탐험을 마친 후 그들은 병원에 있는 히카리를 문병하러 갑니다. 그들은 히카리가 의식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던전에서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히카리는 병원에서 빨리 퇴원해서 그들이 던전을 탐험할 때마다 자신의 얼음 마법으로 계속 돕고 싶어합니다. 모두가 히카리가 팀에 복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히카리의 병실을 나서고 미쿠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미쿠는 히카리가 얼마나 아픈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에리는 그녀를 집까지 태워주기로 결정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카이도에게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영웅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히카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아 카이도의 과거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이 나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그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히카리를 걱정하는 하루카에게서 전화가 온다. 카이도는 히카리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할까 고민한다. 그러다 그 말을 어디서 전해 들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해낸다. 그때 하루카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아버지는 절대 던전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설명은 던전의 비밀을 밝히고 싶어서 탐험해야만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 기억은 카이도의 결심을 굳건히 합니다. 그는 하루카에게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는 던전이 문을 닫기 전에 탐험을 계속하기 위해 던전으로 돌아갑니다. 루실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떠난 후 그가 던전에 돌아온 것에 놀랍니다. 실피는 모래 밑에 괴물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갑자기 모래 구덩이가 나타나고 거대한 모래개가 구덩이에서 나옵니다. 카이도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기에 자리를 지킵니다. 카이도는 탐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한다. 히카리는 창문으로 엿보다가 우연히 그가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다. 지쳐서 그가 영약을 얻기 위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다. 카이도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물을 받는다. 그는 물에 몸을 담그지만 엄마는 그가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그녀는 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지만 그는 모든 것을 천천히. 다음 날 카이도의 선생님은 달 착륙 역사에 대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결석했습니다. 하루카는 걱정했지만 그는 갑자기 흐트러진 모습으로 교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늦잠을 자서 수업에 늦은 것을 사과합니다.
선생님도 그가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카이도는 최근 행동을 고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쉬는 시간에 하야토와 신지는 히카리를 병문안 갈 약속을 잡습니다. 병원에 하루카에게도 같이 가자고 제안하지만 하루카는 다음에 가겠다고 합니다. 못 간다고. 카이도는 다음 수업 시간까지 내내 잠만 잡니다. 방과 후 다른 친구들은 카이도가 임신한 것처럼 계속 자고 있어서 걱정합니다. 임신한 것처럼. 카이도는 요즘 계속 졸린 이유가 떨쳐낼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피곤해. 그는 괜찮다고 안심시키지만 그들은 그의 변명을 믿지 않는다. 카이도는 자기 갈 길을 가기 시작하고 소년들은 왜 그가 히카리를 방문하러 가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계속해서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불로장 생약을 찾기 위해 던전으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소년들은 그를 따라가서 돕는 것을 고려하지만 그들은 자신감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카이도에게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들은 그저 카이도가 던전 아래층에서 싸울 괴물들에 비하면 하찮은 졸개일 뿐이기 때문이다. 던전. 그들은 히카리만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카이도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병원에서 그들은 카드게임으로 히카리를 즐겁게 해준다. 하야토는 계속 져서 좌절한다. 그는 히카리에게 또 다른 카드게임을 하자고 도전하지만 신지는 그에게 그만두라고 말한다. 1000년이 주어져도 히카리를 카드게임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몇 년간 준비했거든. 히카리는 미쿠가 카드게임에 대해 모든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아무도 미쿠를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는 다음 방문 때 비디오 게임을 가져와서 그녀를 이기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녀는 미쿠가 그것도 가르쳐줬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에서도 더 높은 레벨이라고 밝힙니다. 소년들은 다음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하며 떠나기로 합니다. 히카리는 하루카에게 안부를 전하고 선물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루카가 여전히 문자로 안부를 확인해줘서 고맙지만 슬프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직접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야토와 신지는 하루카에게 핑계를 대고 그녀가 히카리를 방문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사람이 많은 공원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라고요. 히카리는 하루카가 카츠라기 함장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해요. 이번 중에 책을 읽다가 카츠라기 함장이 출판한 책을 발견했거든요. 카츠라기 함장님이 쓴 책 말이에요. 사진을 보고 히카리는 카츠라기 함장과 하루카 사이에 닮은 점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하루카와 하야토는 카츠라기 대장이 하루카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카츠라기 대장은 던전 41층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직후 실종되었습니다. 41층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직후 실종되었습니다. 히카리는 하루카가 공원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루카가 왜 자신을 방문하는 것을 거부했는지 이해합니다. 그녀는 곧 나아서 던전을 탐험할 수 있기를 맹세합니다. 그녀는 스메라기 대장을 찾기 위해 41층을 통과할 계획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거라 낙관하고 있어요. 하야토는 그녀가 빨리 낫기를 격려하며 그래야 모두 함께 카츠라기 선장을 찾을 수 있고 하루카도 그곳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어서 공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것과 관련된 한편 카이도는 에리, 미쿠, 그리고 그의 하인들과 함께 던전을 탐험하고 있어요. 그들은 높은 레벨의 스핑크스를 만나고 실피는 그녀의 발키리의 노래로 그들의 능력을 강화해요. 스핑크스가 그들에게 파이어볼을 뿜지만 베룰리아가 반으로 갈라버려요. 카이도는 루실리아에게 새로운 마법을 시험해 볼 기회를 줍니다. 그녀는 스핑크스에게 파괴의 불꽃 마법을 시전하지만 스핑크스는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스핑크스가 그녀에게 돌진하기 시작하지만 미쿠가 환영 마법으로 공격합니다. 에리는 이어서 공격용 낫배기를 사용하고 미쿠와 스크래치는 힘을 합쳐 스핑크스에게 총알과 가시를 퍼붓습니다. 카이도는 그들의 주의를 끄는 틈을 타 스핑크스 밑으로 파고들어 약점을 단검으로 찌릅니다. 그들은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경험치로 레벨업합니다. 실피는 몬스터가 떨어뜨린 아이템이 혹시 비약이 아닐까 기대하지만 카이도는 그것이 마법 핵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일행에게 동굴 더 깊은 곳을 계속 탐험하여 비약을 손에 넣으라고 격려합니다. 그날 탐험을 마친 후 그들은 접수원에게 전리품을 제출합니다. 그녀는 지불금을 3명으로 나누려 하지만 카이도는 4명으로 나누어 히카리의 몫을 그녀의 계좌에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도 그들의 파티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으로 향하지만 카이도는 던전을 계속 탐험하자고 제안합니다. 평일에는 한가하되어 에리와 미쿠는 시간이 될 때마다 탐험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카이도는 집으로 돌아와 던전 탐험과 어떤 종류의 몬스터가 비약 같은 희귀 아이템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비디오를 봅니다. 그는 12층 몬스터에 대해 읽기로 결심하고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수업 시간에 잠이 듭니다. 학교가 끝나자
그는 서둘러 떠나려 하지만 친구들이 그를 막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동굴 탐험을 하루 쉬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하루카는 그가 히카리를 돕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카이도는 친구가 삶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그가 진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치료법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던전으로 향하고 실피, 루실리아, 베룰리아와 함께 탐험을 계속할 준비를 한다. 계단을 내려가려던 카이도는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 실피와 루실리아는 카이도가 지쳐 보이는 것을 알아챕니다. 베룰리아는 그에게 하루 쉬면서 회복하고 탐험은 다른 날 계속하자고 제안합니다. 카이도는 그들의 걱정을 일축하며 너무 힘들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파티가 완성되었을 때 더 잘 준비하기 위해 12층을 정찰하고 싶을 뿐입니다. 일행은 계단을 내려가 얼어붙은 12층에 도착합니다. 실피가 몬스터를 감지하지 못하자 카이도는 좀 더 나아가 몬스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층 안쪽으로 더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는 단 하나의 생명체도 감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이를 이상하고 섬뜩하게 여겼지만 2층이 몬스터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카이도가 돌아가려던 참에 실피가 갑자기 이상한 것을 감지한다. 그녀는 무언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고 일행은 준비 태세를 갖춘다. 싸우러 어둠 속에서 박쥐떼가 날아오는데 그 뒤를 거대한 무언가가 바싹 따라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수십 마리의 괴물 멧돼지가 나타나고 그들은 멧돼지들이 떼를 지어 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피는 멧돼지떼와 정면으로 맞서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후퇴를 제안합니다. 그녀는 방패를 만들고 도망치려 하지만 멧돼지들이 그들을 따라잡고 있어서 너무 빨라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닫죠. 그들은 서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카이도는 실피에게 발키리의 노래로 능력을 강화하라고 명령하고 루크텔리아는 파괴의 불꽃으로 멧돼지들을 공격합니다. 그녀의 마법은 첫 번째 멧돼지 무리를 쓰러뜨리지만 뒤따라오는 멧돼지들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돌진이 계속되자 카이도와 베룰리아도 싸움에 합류하여 근접전으로 멧돼지들을 쓰러뜨립니다. 실피도 합류해서 마법 얼음 송곳으로 멧돼지들을 공격합니다. 멧돼지를 사냥해서 얻은 경험치와 마법 수정 덕분에 레벨업을 합니다. 카이도는 신이 나서 계속 싸우려고 돌아서다가 균형을 잃습니다. 멧돼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잔인한 태클을 날립니다. 다른 멧돼지들도 뒤따라 카이도를 덮쳐 그의 HP를 위험한 수준이야. 베룰리아는 혼란 속으로 뛰어들어 카이도를 구하기 위해 돼지들을 베어 넘깁니다. 실피는 그에게 카이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고 자신들은 날뛰는 돼지들을 막겠다고 합니다. 베룰리아는 자신들만으로 어떻게 돼지들을 막을 수 있을지 의아해하지만 그들은 레벨업으로 얻은 새로운 기술로 막아낼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베룰리아는 카이도를 안아들고 후퇴하기 시작하고 실피와 럭텔리아는 주문을 시전할 준비를 합니다. 실피는 마법으로 거대한 번개를 소환하고 럭텔리아는 꿰뚫는 화염 기둥을 소환합니다. 그들은 마법으로 돼지들을 전멸시키고 베룰리아는 의식을 잃어가는 카이도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베룰리아는 그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필사적으로 다크 큐어를 사용해 그의 상처를 치료하려 하지만 카이도는 반응이 없습니다. 실피와 럭텔리아가 그에게 합류하고 그는 상황을 설명하며 만화가 다한 카이도를 위해 그들이 무언가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럭텔리아가 카이도에게 달려들어 세게 때리며 죽으면 자기가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자신이 죽일 거라고 협박한다. 실피는 카이도에게 마법 치유 무약을 주며 실제 해결책을 시도하지만 그가 삼키지 못하자 직접 먹여주기로 한다. 럭텔리아는 질투심에 그녀도 카이도에게 먹여주기 위해 합류한다. 카이도는 잠시 의식을 되찾고 자신을 구해준 소녀들에게 감사한다. 시녀들은 위기에서 벗어나 기뻐하지만 카이도는 다시 쓰러진다. 그는 병원에서 깨어나고 의사가 그녀들 앞에서 그를 진찰하러 들어온다. 접수원. 의사가 그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는 동안 이리와 미쿠는 카이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방에 들어선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카이도에게 접수원은 그가 때에 치였다고 설명하며 그들은 걱정하고 있다. 그가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의사는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며 그의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지적한다. 럭텔리아와 실피가 그에게 쏟아부은 무약 덕분에 의사는 당분간 카이도를 쉬게 해달라고 제안하며 접수원은 물러나서 질문을 나중으로 미루기로 합니다. 미쿠와 저는 카이도에게 돼지떼가 덮쳤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불운한 재난이 그에게 닥쳤기 때문에
그가 불운에 저주받았다고 결론짓습니다. 미쿠는 카이도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카이도는 충격을 받고 때가 덮쳤을 때 무서웠다고 고백합니다. 카이도는 나중에 병원에서 퇴원합니다. 이리와 미쿠가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는 멍한 상태라 대답하지 않습니다. 생각했다. 미쿠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현실로 돌아온다. 그는 그들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역으로 달려간다. 카이도는 자신에게 실망한다. 불로장 생약을 구하지 못해서 히카리를 실망시켰다고 느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향하며 조용히 그녀에게 사과한다. 다음 날 카이도는 병원에 있는 하루카를 찾아간다. 그는 탐험하는 동안 그녀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던전 말이야. 멧돼지 떼의 습격을 받았을 때 그는 죽을까 봐 두려워했어. 그때서야 그는 매번 탐험을 갈 때마다 하루카가 어떻게 느끼는지 깨달았지. 그가 던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때마다 그녀는 항상 그를 걱정했어. 그는 단지 특수 던전 탐험대를 이끌었던 카츠라기 대위를 본받으려 했을 뿐이야. 그는 던전에서 영웅적인 업적을 달성하도록 이끌었지만 그는 심한 비판을 받았어. 그가 실종되자마자 이 일로 하루카는 슬퍼했고 카이도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때는 그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카츠라기 대장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던전의 비밀을 밝혀내고 카츠라기 대장이 진정한 영웅임을 모두에게 증명하여 하루카가 다시는 슬퍼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던전으로 돌아가 모험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두렵다고 고백한다. 모험을 계속하기에는 그는 용기를 잃어 하루카를 실망시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루카는 그가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던전을 탐험했다고 인정하지만 지금은 히카리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히카리를 하루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영웅이란 불확실성과 위험을 견디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쳤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모두를, 특히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웅이 되고 싶어 했다. 하루카는 이제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카이도가 자신과 히카리의 영웅임을 인정합니다. 하루카는 카이도가 던전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걱정한다고 인정합니다.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히카리를 위해 그가 탐험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카이도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는 던전 얼마나 깊이 탐험해야 하는지, 어떤 몬스터가 엘릭서를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하루카는 그에게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조언하고 카이도는 잠시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는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하루카에게 조언에 대해 감사해 합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하루카는 그에게 안전하게 돌아오라고 약속하게 합니다. 그는 무사히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즉시 던전에서 일행과 합류합니다. 그는 던전 상층에서 슬라임을 계속 키우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에게 끌리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이것이 엘릭서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의 상층에서 루텔리아와 실피 같은 희귀 아이템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미쿠는 그것이 단지 운이었다고 생각하며 그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지만 아리는 카이도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피는 카이도에게 동의합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가 단지 찾기 위한 목적으로 만났다고 지적합니다. 엘릭서를 만들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엘릭서를 얻기 위해 카이도를 계속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모두 그녀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넘어가 엘릭서를 얻기 위해 슬라임을 최대한 많이 잡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두 최대한 많은 슬라임을 잡기 위해 일하지만 엘릭서는 얻지 못합니다. 엘릭서. 다음 날 하야토와 신지는 일행의 치료제 찾기 노력에 기여하고 싶어 슬라임 사냥을 돕겠다고 나섭니다. 모두가 일손이 늘어난 것을 반기지만 루텔리아는 소년들이 자신의 스포트라이트를 훔치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일행은 작업에 착수하지만 몇 시간 동안 슬라임을 천천히 처치한 후에도 희귀한 아이템을 얻지 못합니다. 모두가 서서히 열정을 잃어가지만 신지는 갑자기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원합니다. 이전에 축제 인사를 전하는 것을 잊었기에 그는 이 기회를 빌어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야토는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엘릭서를 가져다 주길 바란다. 카이도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자고 제안하고 하야토는 찬성한다. 던전을 탐험하면서 치킨과 케이크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나쁘지 않다. 카이도는 히카리가 없으면 축제가 완성되지 않을 거라고 지적하고, 그래서 미쿠는 엘릭서를 얻기 위해 슬라임 농사를 다시 하자고 제안한다. 엘릭서. 갑자기 실피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기척을 감지한다. 일행은 이상한 생물을 조사하기로 하고 실피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카이도는 모퉁이를 돌며 그 생물을 평가하여 무지개 슬라임임을 알아냅니다. 미쿠가 놀라 소리쳐서 그 생물이 거의 도망갈 뻔합니다. 카이도는 그녀를 끌어당겨 조용히 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일행에게 조심스럽게 진행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희귀한 슬라임을 놓치면 다시는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슬라임을 포위하고 모든 출구를 막는 전략을 세워 슬라임을 잡을 확률을 높입니다. 모두가 자리를 잡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실피가 번개 마법으로 시작하고 루실리아가 지옥불, 파괴 마법으로 딜을 잇습니다. 카이도는 자신들의 공격이 그 생물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히 치명적이라고 확신하지만 그것은 먼지 속에서 상처 하나 없이 나타납니다. 그 생물은 던전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파티원 한 명이 막습니다. 모든 출구, 슬라임은 포위되어 파티 중앙에 갇혀 탈출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파티는 조심스럽게 슬라임에게 다가가기 시작하고 슬라임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고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행은 공격을 동기화하여 슬라임을 쓰러뜨립니다. 그들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히카리를 대담하게 훔칩니다. 부모님은 항해 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병실을 훔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히카리를 위한 좋은 의도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면허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환자를 쫓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놓칩니다. 그들은 히카리를 던전으로 데려가 슬라임이 떨어뜨린 하수인 카드를 보여줍니다. 하수인 카드는 강력한 치유 하수인인 티타니아 여왕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히카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함으로 그녀에게 요청합니다. 티타니아를 하인으로 소환합니다. 히카리는 그런 강력한 카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아 망설이지만 친구들은 그녀가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비록 엘릭서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최선이었고 이것으로 충분하길 바랍니다. 히카리는 동의하고 카드를 받습니다. 그녀가 티타니아를 소환하자 동굴은 분홍빛 섬광에 휩싸입니다. 티타니아가 내려오고 히카리를 자신의 주인으로 알아봅니다. 카이도는 티타니아에게 히카리가 아프다고 설명하고 미쿠는 그녀에게 히카리를 고쳐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티타니아는 그녀를 치료하려 하지만 그룹에게 치료할 수 없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레벨 1에 불과해서 히카리를 치료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루실리아는 적어도 히카리를 위한 치료법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티타니아는 현재 상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에리는 속뜻을 읽고 티타니아가 치료할 수 없다고만 말한 것을 깨닫습니다. 히카리에 대해서는 그녀를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티타니아에게 히카리의 고통을 덜어줄 만큼 치료할 수 있는지 묻고 티타니아는 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모두의 희망을 다시 불붙입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즉시 일을 시작해서 히카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티타니아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히카리의 손에 손을 얹습니다. 그녀는 치유 마법을 사용하고 히카리는 분홍빛에 휩싸입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고 히카리는 잠시 의식을 잃습니다. 일행은 주문의 결과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히카리에게 소리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눈을 뜨고 일행은 그녀가 괜찮은지 궁금해합니다. 히카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분이 나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빙글빙글 돌며 미쿠에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미쿠는 히카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쁘게 안아줍니다. 히카리는 미쿠를 자신의 영웅으로 인정하고 미쿠는 자신을 영웅이라 불러줄 만하다고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영웅이라 불러줄 만하다고. 히카리는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영웅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티타니아에게 특별히 감사하며 그녀 덕분에 지지 없이도 설 수 있을 만큼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지지 없이도 설 수 있을 만큼. 그녀는 이렇게 강력한 치유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히카리의 칭찬에 티타니아는 감사하며 던전 탐험을 계속하면서 앞으로 히카리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일행은 던전을 떠나고 각자 갈 길을 간다. 카이도는 하루카를 만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루카는 히카리의 상태가 예전처럼 만성적이지 않다는 소식에 기뻐한다. 카이도는 티타니아의 치유 효과가 1년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므로 히카리의 문제에 대한 더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티타니아가 고급 치유 마법인 이그드라실을 배우려면 레벨을 올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그드라실은 단 한 번의 시전으로 모든 신체 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마법입니다. 한 번의 시전으로 히카리가 영구적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은 엘릭서를 찾거나 티타니아가 레벨을 올려 1년 안에 이그드라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루카는 카이도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던전으로 돌아가 몬스터를 계속 사냥해서 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티타니아를 찾거나 엘릭서를 찾아 하루카는 그에게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고 카이도는 그녀에게 반드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하루카는 그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원하며 그가 계속 탐험하는 동안 행운이 따르기를 바란다. 하루카의 말에 카이도는 황홀해지고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매료된다. 그는 얼굴을 붉히지만 하루카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용기를 낸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녀를 좋아했다고 말하기 시작하지만 말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억지로 말을 꺼내려 하지만 하루카의 엄마가 그녀를 집으로 부릅니다. 오랫동안 밖에 서 있으면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카는 카이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고 카이도는 여전히 말이 목구멍에 걸린 채 밖에 서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 하루카와 카이도는 매년 소원을 빌러 나갑니다. 하루카는 카이도가 무엇을 빌었는지 궁금해하고 그는 자신의 소원이 1년 내내 안전하게 던전을 탐험하고 엄청난 행운이 따르기를 바랐습니다. 하루카는 카이도의 모든 것이 던전 탐험에만 집중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그가 다른 평범한 고등학생들처럼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카이도는 자신의 선택을 변호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루카의 병을 고친 후 돌아와 평범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는 다음날 파티와 함께 던전 탐험을 다시 시작합니다. 모두가 묘약을 찾아내고 다른 이들을 위한 영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합니다. 티타니아의 목표는 이그드라실을 마스터할 만큼 레벨을 올려서 히카리를 완전히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탐험을 시작하고 용암 드래곤을 만납니다. 카이도는 망설임 없이 괴물에게 달려듭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결의로 영웅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